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름은 김한철이고요. 지금 성남 SK V1 타워 현장에서 건축 시공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허재경이고요. 저는 로원시티 SK 리더스뷰에서 건축 시공 현장직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고요. 수도권 전송 강남지사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딱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양심상 맞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SK건설의 설립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시간이 딱 되고 있습니다. 연도만 쓸 거예요? 네, 끝나셨고요. 네, 스피치분들 그러면 먼저 설명 받아주세요. 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1등 한다. 한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영문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저 틀렸어. 끝났어요? 네. 이럴 수가. 주세요. 끝났대요. 끝났어. 저 너무 짧은데요? 저 뭐야? 왜 이렇게 나 이거밖에 못 썼어? 혹시 SK건설 위치가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지? 저는 17년도 상반기 인턴 채용 전환형 인턴 전형으로 들어왔고, 원래 기존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인적성을 본 뒤에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자들끼리 실제 현장에 가서 2개월 동안 인턴십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인턴십 끝나기 일주일 정도 전쯤에 이제 임원 면접으로 제가 이제 자유주제로 현장에서 뭐 변경하고 싶었던 뭐 내용이라든지 뭐 본인이 생각했던 그 자유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짧게 5분 정도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임원들 앞에서 최종으로 2차 면접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8년도 상반기 동기들과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8년도 그 공채 지원을 했고요. 해서 저는 1차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해서 저희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1차 면접 때는 전부 다 1대2, 저 혼자에 이제 면접관님 2분씩 해서 네, 3차례 면접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앞에서 다 이미 말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 18년도? 저 죄송한데 18년도 공채인가요? 19년도? 그거 19년도 공채인데 18년도 18년도에 봤죠. 18년도 하반기. 죄송합니다. 하신 거 맞으시죠?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18년도 하반기 공채로 저 들어왔고, 앞에 허재경 프로와 똑같이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었고, 1차는 인성이랑 직무 면접이 이루어졌었고 2차는 임원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성이랑 직무 같은 경우는 1대2였고 임원 면접은 1대3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만 1차 면접으로 진행을 했는데 시간은 3대1로 30분 가량 소요가 됐고, 2차 임원 면접 때는 발표 자료 제가 준비한 거 5분에 이제 실제 임원분들이 10분 정도 질문해 주셔서 15분 정도 가량 임원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직무 면접은 한 20분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성 면접이나 임원 면접은 한 4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 3, 40분 정도 셋 다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겠지만 저는 단학가로 해서 이제 네, 조금 격식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씩씩한 모습을 어필하고 싶어서 저는 요보다는 다로 끝나는 말을 위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를 쓰게 되면은 말 끝이 이제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 이제 간결한 질문에서는 저도 단아까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경험에 대해서 길게 서술할 때에는 좀 요를 쓰면서 좀 친근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자체를 워낙 좀 편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요를 계속해서 섞어가면서 항상 질문의 마지막에만 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렇듯이 약간 그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이비색 정장을 풀로
위아래로 다 맞춰서 입었고, 저만의 생각으로 원래 보통 이제 푸른 계열을 다 입게 되면 넥타이도 푸른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넥타이를 와인색으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서 더 밝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클래식 복장으로 갔었고요. 우선 스타킹은 그냥 살색 스타킹 해서 좀 깔끔하게 했었는데요. 제가 면접 볼 때는 좀 머리가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면접을 제가 미용실에 가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연습을 해서 직접 그 머리도 만져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난한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서 흔히들 생각하시는 곤색 풀정장을 입고 정갈한 2대8 가르마를 가려고 이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먼저 변압기에 관련된 특성이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한 부분도 있지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었고, 그 이외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한참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류나 그 특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우선 처음에는 좀 워밍업 하듯이 간단한 이제 단답형 그 질문 같이 이제 뭐 표준 관입 시험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간단하게 결로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짧게 이제 결로에 대해 정의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경우에 결로가 생기는지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겨울철에 아파트에 이런 경우에 결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아파트 현장에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공부를 함으로써 간단한 개념도 저희가 익힐 수 있지만 그보다도 이 직무를 상상을 하고 일을 하게 될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조금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더 깊게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직무 면접을 1차 면접에 보지 않고 2달 동안 현장 생활을 한 뒤에 제가 이제 자유주제로 발표한 거를 이제 PT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그때 맡은 주제는, 제가 선정한 주제는 철근 커플러를 사용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원가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저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그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제가 선정한 주제가 진짜 제가 선정하고 고민했는지를 물어보는 듯한 심층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그 작성한 내용 외에도 그 외에 발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궁금했던 점을 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딱히 인상에 남았던 질문은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너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답변을 하기가 조금 난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하게 저희 현장이 층별로 다르게 골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부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관리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면접에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때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그 가치에 묶어서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조별 과제를 해서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만 준비를 하시는데, 대화예요, 면접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운 적이 있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뭐 질문이 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라는 저의 경험을 두고서 뭐 도전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뭐 여러 측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대본으로만 해서 하나로만 외우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다른 경험을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의지를 더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자신의 경험을 정리 한번 해보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회사가 어떤 걸 중요시하고 어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기사 아니면은 이 회사의 방향성에 내가 입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평가 관련해서 현장에서 비산먼지 최소화되는 현장으로 선정이 돼서 뭐 어떠한 상을 수상했다는 이러한 기사를 보고 현장 관리하게 되면은 공정이나 시공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기사들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회사의 정보를 얻으면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께서는 김한철 아니면은 면접 보는 본인을 되게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회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저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궁금해 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답변을 원래 준비를 하잖아요. 예상 질문에 따른 예상 답변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답변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면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은 그 답변도 완벽히 흐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키워드나 키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그 단어들만 기억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SK건설 같은 경우는 기사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앞에 한철 프로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SK그룹 내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전파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받고 그 사회적 가치를 이제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사회적 가치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게 조금 공부를 해보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지금 뭐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SK건설에서 아니면은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가 낼 수 있었다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님들이 이제 저희 지원자 여러분들을 이제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협력이나 아니면 의지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17년도 면접에서 저한테 이제 대답을 할 때마다 물어보셨던 게 정말 잘 버틸 수 있겠어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했을 때 저는 그냥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당연히 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수많은 저희 지원자분들도 다 버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면접관님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저를 믿어줄 근거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제가 어떤 극한의 상황이라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갔고 저의 의지로 잘 풀어 나간 거를 좀 강조하시면 네,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면접관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의지를 말씀을 하실까 진짜 좀 나 당연히 그 정도 의지는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와 보시면 네, 가늠할 수 없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꼭 어필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직무 면접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제 스스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직무 면접 좀 아쉬웠던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를 아까 질문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변압기도 제가 기사 자격증이 없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따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준비가 부족했었고 그리고 직무 면접에서는 조금 아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당장 생각이 안 난다 해서 바로 모른다고 답변을 해버린다거나 그게 물론 진실성 있게 대답은 되는 거겠지만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도 한번 지원을 했었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부족한 점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냐, 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면접을 하는 게 아무래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다라고 했더니 말할 시간을 많이 주시겠다면서 마지막 할 말을 한 3번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서 준비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할 말 그렇게 했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는 죽어서 건물을 남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호랑이 하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셨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질문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철근 커플러에 관해서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나서 커플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제 내용을 들으시더니, 근데 요즘에 커플러가 이제 사람이 이걸 조립을 하는 거 말고 커플러를 조립하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기계가 와서 조립하면은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그 질문이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단순히 커플러를 조립하는 기계는 아직 기계 맞지만 현장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들도 있고 뭐 사람들이 뭐 자재라든지 이런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내가 생각해도 그건 그런 것 같네 라고 그냥 허탕하게 웃으면서 넘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입시를 할 때도 그랬고 입사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볼 때도 그랬고 항상 면접 때마다 빨간색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 자신만의 딱 신념을 가지고 그런 좀 안식처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항상 거울을 면접 들어가기 전에 보고 들어가는데요. 화장실에서 딱 긴장한 제 모습을 딱 보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에게 뭐라고 긴장하냐?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긴장하고 있던 제 모습에 이제 좀 긴장이 좀 더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긴장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태까지 제가 봤던 면접은 다 빨간색 속옷을 착용했을 땐 다 붙었는데 딱 한 번 타사에서 안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완벽한 그 부적이라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직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우선 화장실 가서 저도 거울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고 준비한 이제 1분 자기소개라든지 이렇게 한번 읊조려 보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박수 한 번을 칩니다. 그러면은 박수를 침으로써 큰 소리에 이제 제가 긴장이 딱 풀리면서 더 좋은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거울 보고 박수 한 번 치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장을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티가 많이 안 나고 긴장하면 조금 오히려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면접관 분들께서 얘가 절실하지 않겠구나, 절실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만의 약간 제가 단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처음에 봤을 때 인상에 많이 신경을 써서 웃는 연습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빨리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천천히 생각을 읊조리면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SK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을 댔을 때 누구나 다 아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SK건설 하면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하위 직급자들이나 이제 높으신 분들이나 저희 이제 호칭을 프로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급적인 부분 이게 되게 완화돼서요.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SK건설 하면은 분위기. 네. 저는 본사의 식당 이 가장 저한테는 좀 실속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빠네 파스타가 나오네요. 와. 물론 진짜. 간이 좀 심심하긴 했었는데 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진짜 이 빵? 빵. 아 진짜요? 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지금 저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열정과 의지, 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취업 준비하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게 된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 좋은 결과 꼭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SK건설 파이팅!